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 좀 개발을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제형들로의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15종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 바이오 시밀러 와 관련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트주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 허가로 2024년 9월 20일을 기점으로 유럽 내에서의 트주뉴 판매가 가능해지며 유럽 내 마케팅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GMP를 획득한 제약사와의 생산 계약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허가의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고요. 트주뉴는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트주뉴의 품목 허가는 지난 2023년 7월 31일에 신청됐으며 유럽의약품청사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번 최종 허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요즘 바이오주도 이렇게 항암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임상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유럽 내에서 허가 획득,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번 최종 허가까지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앞서 2019년에 유럽의약품청에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품목 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난해 다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6일에 이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승인 권고 이후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최종 허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트주뉴는 유방암과 그리고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이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이어서 국내에서 개발한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허셉틴의 연간 글로벌 시장 규모는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한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번 승인에 따라서 기존 라이선스 아웃을 체결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판매 허가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인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후 판매 개시에 따른 물량 발주가 시작이 되면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사측에서는 이번 트주뉴의 승인 성공 경험으로 현재 임상 3상 결과 분석이 진행 중인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HD204의 품목 허가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소연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회장은 이 풀 밸류 체인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의 영업력은 이 트주뉴의 정식 판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인 이러한 트주뉴의 유럽 최종 승인 노하우를 토대로 후속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15종의 신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또 명실상부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회장은 이 내달 8일에서 10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이 세계 의약품 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미팅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좀 다수 보유한 만큼 이번 허가를 계기로 좀 발빠르게 이렇게 개발에 나설 것이다라는 소식 살펴보고 왔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지난달에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회장이 직접 기업 설명회에 나선 것은 2021년 상장 이후에 또 처음이라고 해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기업 설명회에서는 회사의 어떤 전략들을 이야기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요, 이 블록버스터 항체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이 적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항체 의약품을 독자 개발해서 기술 이전한다는 이러한 이중 전략을 취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미 시장성이 검증된 바이오시밀러는 이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적고 또 일정 수준의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그룹 전체의 주 매출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구상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투주류 외에도 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바스포다와 그리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티스파뉴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바스포다 같은 경우에는 650명 규모의 임상 3상을 마친 상태이고요. 티스파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진입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주류 시장에는 이미 암젠이나 화이자 그리고 비아트리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등이 진출을 해 있어서 현실적으로 후발주자가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해서 약가가 낮고 또 허가 시기에 따라서 점유율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회장은 자체 생산 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압도적인 생산 편의성과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투주류는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내년에는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서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투주류가 이 시장에서 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이렇게 회사의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의 계획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요, 자체 췌장암 치료제 후보 물질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췌장암 환자의 80% 이상에서 발현이 되는 이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를 표적으로 삼는 항체 신약, 이 PBP1510 울레인스타맙입니다. 사측은 이 사전 연구를 통해서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 수치가 높은 이 췌장암 환자의 예후가 더 안 좋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비임상에서 종양 억제 효과 등을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스페인의 시작으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1상과 또 2A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PBP1510 울레인스타맙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기존 췌장암 화학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젬시타빈과의 병용요법을 전제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가 면역작용을 교란을 해서 이 암세포가 항암제를 피해가도록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는 울레인스타맙이 화학 항암제와 병용 투여 때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이 스페인 연구진에 따르면은 울레인스타맙 단독 투여군과 그리고 젬시타빈 병용 투여군 모두에서 이 병변 성장이 억제되거나 성장이 중단되는 결과가 관찰됐다고 밝혔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 통상 임상 1상이 투약 안전성이나 또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가 확인된 것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프레스티지 파마의 박소연 회장은요. 이 최초의 유방암 표적 항암제인 허셉틴의 전례를 근거로 이 울레인스타맙이 거대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허셉틴 개발 전 유방암은 절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 항암요법이나 호르몬 요법 등이 주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HR2 수용체를 표적으로 삼은 허셉틴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20%를 커버를 하면서 이 유방암 표적 이 항암제 개발이 활성화가 된 건데요. 이 출시 6년 만에 이 관련 시장 규모가 4조 2,500억 원으로 약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마땅한 이 표적 치료제가 없는 이 췌장암 시장에서 울레인스타맙은 허셉틴과 유사한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박 회장은 이 울레인스타맙이 표적으로 삼는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는 이 현재 췌장암 환자의 80%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 글로벌 기술 이전 규모를 합해서 약 10조 원 정도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췌관선암 과발현 인자는 난소암 및 그리고 또 전립선암과도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췌장암 이외에도 추후에 난소암과 그리고 전립선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공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투주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는 유방암 및 전이성 위암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번 허가로 2024년 9월 21일 기점으로 유럽 내에서의 투주뉴 판매가 가능해지며 유럽 내 마케팅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럽연합 GMP를 획득한 제약사와의 생산 계약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허가의 기대 효과로는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고요. 투주뉴는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기업 설명회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적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항체의약품을 독자 개발해 기술 이전한다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자체 췌장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울레인스타맙도 개발 중인 걸로 밝혔습니다.